여러분, 서방 잡아먹는 여자 사주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험악한 말입니다. 서방 잡아먹는다. 그런 말들이 사실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아들이 결혼 후에 짧게 살고 단명하는 경우도 꽤 많았죠. 질병이라든가 어떤 전쟁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뭐 의료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동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요, 작은 사고나 작은 질병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이어진 경우도 많아서 젊은 시절에 목숨을 잃었던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주로 그 집안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썼던 거죠. 서방 잡아먹은 여자연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남길 만한 말입니다. 정말 빗을 꽂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잘못된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좀 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명리학적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표현은요, 자신의 나쁜 기운을 상대방한테 저주를 퍼붓듯이 하는 것이 기운이고요. 명리학적 표현은 안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책을 만들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방 잡아먹는 여자 사주다는 것은요,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남편과 동거운이 없는 여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고 그거를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감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잘못된 표현과 그것의 올바른 표현을 명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자, 서방 잡아먹는 여자 사주. 참 험악한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배우자와 동거복이 없는 여자 사주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남자도 똑같거든요. 여자와 동거복이 없거나 또는 이런 거 똑같은 표현을 한다면 뭐 마누라 잡아먹는 사주, 마누라를 못살게 구는 사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편 망하게 하는 사주 이런 경우는요, 배우자궁이 불안정한 여자의 사주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결혼하면 남자를 고생시키는 사주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여자 사주 중에서 관성이 좀 손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드센 여자 사주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배우자궁이 형이나 충이나 공망이나 원진 등으로 인해서 배우자궁 자체가 훼손된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 사주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집안을 기울게 만드는 재수없는 여자 사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녀 모두 해당되는 건데요. 사실 배우자 복이 없고 재물 복이 없을 때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좀 비아냥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배우자 복이 없는 여자 사주를 갖다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여기는 네 가지 어떤 구조적인 공통점이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나누는 이유는요, 좀 개선책을 좀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자, 먼저 사주를 보면 여자 사주 중에서 관성이 손상된 사주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배우자의 에너지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관성이라는 게 배우자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사주에서 손상됐다는 것은 배우자의 에너지가 손상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에너지가 결혼 후에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이 있을 때는요, 남편 건강 이상이라든가 직업 불안정, 남편과 갈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주는 누구의 사주에서 많이 보냐면요, 독립성이 강하거나 커리어 우먼 사주에서 많이 보는 사주 유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남자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자기가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면 남자에 대한 의존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성 손상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 요소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자 사주 중에서 배우자 궁이 훼손된 사주가 있습니다. 배우자 궁이라는 것은 이제 관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일치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형이나 충이나 원진이나 공망 등으로 인해서 훼손됐을 경우는 보통
이런 사주의 유형을 배우자 자리가 불안정하다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하냐면 결혼 후에 분쟁이 잦거나 별거하거나 이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궁합을 좀 잘 맞는 파트너를 고른다면 이런 문제도 상당 부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지만 자, 비겁이 과다한 사주가 있습니다. 이건 사주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성 자체가 자신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좀 압도하거나 배우자를 좀 내가 컨트롤하려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 주도적이고 독립성이 강한 여자 사주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붓는다면 가정에서는 큰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업을 갖다 선택할 수 없었고 여자의 사회활동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활동 무대는 주로 가정이었고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에너지가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전이됐던 것이 굉장히 원인이 됐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이라면 자기 직업으로 이런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유형으로는요. 식상이 관을 극하는 사주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표현이 좀 직설적으로 나오고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으로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하면 뭐 만사가 편안해처럼 나를 따르라 유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의 말에 잘 안 따르면 서로 충돌이나 마찰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요.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는요. 서방 잡아먹는 여자 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철을 잡아먹는 또는 마누라 잡아먹는 남자 사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사주적으로 보면 재성이 불안정하거나 식상이 없거나 또는 그 군겁쟁자나 군비쟁자 같은 유형의 사주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조선시대에는 남자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 중심으로 여자를 좀 비하하는 경향이 많고 남자는 좀 존중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남자 사주에서도 여자 복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즉 여자만 남자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안 맞지만 누구한테는 맞는 궁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배우자 복이 없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했을 때 흔히 겪는 세 가지의 현상들을 좀 보겠습니다. 왜 이런 걸 보냐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현상을 구분함으로써 이런 현상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결혼 초반에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돌한다고 하죠. 이런 경우는 사주적으로 해석하면 매년 운에서 비겁이 강해지거나 식상이 강해지는 시기에 결혼한다면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가 동거복이 없는 여자가 비겁운이나 식상운에 결혼할 때 이런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 운을 피해서 결혼한다면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우자의 건강과 직업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여자사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만 직업상으로 좀 떨어져 살거나 좀 주말 부부로 지낸다면 이것도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요. 결혼 시기를 좀 조절하면서 좀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결혼 형식을 좀 늦게 갖추는 겁니다. 즉 동거 형식을 먼저 거친 후에 세월이 좋아졌을 때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식으로 하는 것처럼 형식을 늦게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배우자 복이 없는 사주가도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아볼게요. 먼저 배우자 복이 없는 사람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먼저 궁합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고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우자 복이 없는 여자들은 대체로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 강한 에너지를 직업이나 사회활동으로 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러면 이 에너지가 배우자한테 직접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독립적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공간, 이걸 확보한다면 저 가족과의 마찰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감정의 버퍼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통 방식을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본인이 특별히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강요하는 듯한 말투가 아니라 좀 설득하는 말투, 명령하는 말투가 아니라 공감하는 말투 좀 바꿔주신다면 듣는 사람도 훨씬 더 좋은 반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결혼 시기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좀 적당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매년 운에 의해서요. 이것만 해도 결혼 5년 동안의 마찰을 확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근데 배우자복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좀 살리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됩니다. 배우자복이 없는 여자의 공통적인 강점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독립심이 강하고 자립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행력과 추진력이 강한 거고요. 세 번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거나 전문성을 갖추거나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한다면 사회적 성공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역사 속에서 보면 남편 없이 자녀를 갖다 훌륭하게 키워오신 많은 어머님들이 존재합니다. 남편복이 없더라도 존경받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현대 여성들 중에서 보면요, 이혼 후에 성공 커리어를 만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이라는 여자는요, 이혼 후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해리포터라는 책을 씀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를 쌓은 그 케이스에 속합니다. 즉, 이혼 후에 이러한 일을 했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즉, 동거운이 없다거나 남편복이 없다는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서방 잡아먹는 여자 사주,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마누라 잡아먹는 남자 사주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잡아먹기 뭘 잡아먹습니까? 동거복이 없는 사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합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 활동으로 분출할 수 있거나 독립적 공간이나 시간을 확보하거나 소통 방식을 훈련하거나 결혼 시기를 조절한다면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팔자대로 산다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